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근데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좀 가물가물하잖아요. 이제 재판부가 왜 손준성 검사장에게 유죄를 내렸는지, 이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2021년 9월에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고발사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2020년 4월, 지금부터 거의 한 4년 전이죠.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 등의 관련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고발장을 김웅 당시 후보, 지금 국회의원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후보였는데 네. 김웅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 김웅 후보가 다시 이것을 당에게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대상은 누구였느냐? 최강욱 후보, 유시민 전 이사장 이런 그 사람들이 고발 대상이었고요. 네. 고발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였다. 이런 것들이 그 고발 사주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공수처에서 5년을 구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법원에서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년 판결, 1년 선고를 했는데 그 혐의가 크게 4가지였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 이렇게 4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가 나왔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와서 징역 1년이 나왔는데, 가장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왜 무죄가 나왔는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발이 안 됐어요. 그냥 고발이 안 되고 그냥 고발장만 전달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등은 무죄가 나왔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징역 1년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재판부가 이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배경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 더 커질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특히 검찰이 향한 정치 개입이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크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검찰한테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경우에 국기문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도 이 사건 자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더 문제는 손준성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이 고발장에서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였고, 이 피고발인들은 여권 인사들이었습니다. 정치 개입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소가 된 것은 손준성 검사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됐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그러면 그 김웅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무혐의 처음받았잖아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는데 김웅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이첩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는 검사 재직 중에 범한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그 김웅 당시 후보는 검사에서 퇴임한 직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그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소를 갖다가 안 했는데, 요번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재개해가지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 기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최근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따라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 의원이 사과문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에서 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 손해를 입었다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의 작년 말에 강제조정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감 표명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재판이 되게 됐었는데 재차 법원이 2차에 걸쳐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한다라는 조정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런 관련된 취지에 맞는 입장 표명을 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 의원이 올린 사과문에는요. 마녀사냥했다, 이 공정하지 못했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런 표현을 썼다면서 사과문 냈다. 저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SNS 들어가가지고 그 김남국 의원의 저 사과문이라고 하는 그걸 봤는데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임위 도중에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다. 요 한 줄만 있고 나머지는 다 변명인데 이게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렇게 변명하라고 강제조정 결정 내리진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법리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하라고 그렇게 많은 세비까지 주고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상임위 도중에 이렇게 뭐 가상자산 거래를 뭐 1,000억 넘게 했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라도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